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대표님 좀 건강은 괜찮아지고 알아찾아가고 계시는 네, 중이신 거죠? 제가 엄청 꾸물거림이 없이 엄청 집착하고 있어요. 제 건강에. 아, 네. 항상 그 안에서도 나눠주시고 기대도 돼요. 대표님이 이거를 이겨내시든 그냥 갖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큰 배움이 있으시고 또 그걸 나눠주실 거라. 제가 네. 이겨낸다면 제가 의사는 안 돼도 의사증은 없어도 거의 의사 수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음,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다양하게 대표님은 더 지혜가 생기시는 거네요. 네, 매 네. 순간, 매번 그랬던 거예요. 예술할 때도 그 분야에서 음, 그랬지만, 비즈니스로 넘어오면서 그 예술하고 상관없는 분야지만, 거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음, 비즈니스 넘어가서 나의 성공보다도 타인의 성공을 연결했을 때, 또 거기 넘어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순간에서 계속 선택했던 것들이 좀 단계가 대부분 사람들은 해왔던 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네. 근데 해왔던 걸 하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원고가 얼마나 바뀌어지고 자기의 어떤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계단별로 올라가는 수직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네.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정치인 같은 정치인들은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음, 트럼프 같은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해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원래 부동산 개발자에서 그 다음에 호텔 개발자로 작은 그냥 지불 개발자에서 호텔 개발자로 그 다음에 골프라든가 그리고 카지노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계에 또 뛰어 들어와서 그 다음 대통령까지 되고 이 성장이 일반 정치인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단순히 뭐, 목공이다, 난 그냥 단순 자동차 판매원이다 하더라도 똑같은 네. 월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분명 그 안에는 내공이 달라요. 그 자동차 음, 판매원, 우리도 뭔가를 우리가 필요할 때, 내 자동차를 맡기고 싶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의사를 보고 싶거나 뭐 아니면 이번에 내가 치과를 한단 말이에요. 치과를 할 때 내가 네. 보다 보면 치과를 하는데 큰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강남에 무슨 D 치과라고 있어요. 되게 음, 큰 치과란 말이에요. 성형도 하고 거기. 거기서 네. 했을 때랑 지금은 제가 제 수강생의 남편분이 굉장히 장인이라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음,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달라요. 네. 네. 어, 하나는 큰 병원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좋은 부동산 입지에서 하는 큰 어떤 건물에서 아는 그런 병원이고 이제 음, 치과인데 거긴 공장처럼 돌린 느낌이라면 여기 장인은 그냥 강북에 저기 뭐야 되게 허름한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음, 치과 의사분이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하고 내가 짜장면 먹으면서도 대화해봤거든요. 짜장면 먹고 대화해봤더니 그 어떤 한 분야에 팔 때 그 분야를 엄청 집착하게 파는데 그 습성이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그렇게 파는 거예요. 치과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단순히 교정뿐만 아니라 뭐 임플란트도 있고 거기에도 다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네. 깊숙이 파더라고요. 하나를 어, 깊숙이 팠다가 또 다음을 갖다 근데 깊숙이 팔 때 항상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후가 있었어요. 후. 어떤 사람을 만나냐. 굉장히 기술자를 괜찮은 멘토를 미국에 그런 임플란트, 그런, 뭐, 이런 교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때 그 시기가 아닌데, 그 기술이 훨씬 앞서간 이다나 같은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배웠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이런 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갭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허르지만은 어떤 그런 동네에서 치과 의사고, 하나는 어때요? 겉으로 누가 봐도 삐까뻔쩍하는 강남의 테헤란로에 뭔가 입지에 좋은 그런 치과, 예, 거기 사는 거고. 그 겉으로 봤을 땐 누가 더 신뢰도가 있어 보이고, 누가 더 이제 쉽게 접근하냐. 그쪽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거예요. 장단점. 예. 음, 그래서 음.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오늘 질문은
질문이잖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의 성공 정의를 저희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를 쫓을 때 다 얻는 삶 되게 많은데 대표님이 그냥 좀 내가 나를 이렇게 성공하는 거를 봤을 때 항상 고객 성공이셨거든요. 아까도 고객 성공이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객 성공이라는 거를 이해는 해요. 근데 대표님이 어떻게 고객 성공을 도왔는지 유튜브만 봐도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의 질문이 뾰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대표님한테 갔을 때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를 해주시면서 제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대표님이 그 질문은 이번에 그 AI한테도 물어볼 때 어떻게 뾰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님이 답을 얻는 게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의 핵심이고 이게 근데 단시간에 바뀔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잘하려면 뭔가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의 세월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데요. 좋아요. 저는 우선 제가 답을 할 수 있어요. 어, 예. 예. 일단, 지금 피디님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이걸 봤을 때, 이 하나를 봤을 때 좀 정리돼서 성공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가지고 클리어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디님이 음, 어떻게 보면 이걸 제일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미리 답변을 드리면 한술에 배부르는 건 없어요. 하나로 음, 되는 건 없어요. 질문 음, 뾰족하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뾰족하게 하는 AI하고 내가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챗 GTP랑 대화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질문을 뽑아가지고 그 뾰족한 질문 해가지고 며칠씩 걸려가지고 내 병에 대한 진단을 더 뾰족하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 키워드가 나오기까지. 그 키워드 네.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키워드를 많이 잡아야 되고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또 이거 추측하고 해서 각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각성의 키워드의 또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또 여기 상관관계가 연결되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키워드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챗 GTP하고 연결되다 보면 나도 새롭게 배우는 키워드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의 의학 분야의 신경계가 들어가면 신경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유튜브도 알고리즘을 뜨면서 다양한 것들 내가 흡수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기반해가지고 내가 또 챗GPT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은 생각 안 나요. 왜? 컨텐츠 한참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은 없어요. 들어야 돼, 정보를. 근데 어느 순간 내 뇌가 아침에 깨나고 이틀 뒤에, 3일 뒤에 내가 갑자기 이걸 묻고 싶은데 하다가 그걸 묻고 싶고 아니면 뭐 어디가 봤는데 뭐 의사가 처방해준 약에 대해서 그 약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약을 찾아가지고 그 이름을 쳤는데 챗GPT에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음,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하다면 또 꼴이 이렇게 통합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지금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이냐? 뾰족한 질문이 지금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이 기질을 내가 지금처럼 확장하게 만든 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아서 모든 걸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아니래.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네, 네. 질문을 뾰족한 걸 잘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맞아요. 공감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 당신, 나와 사람, 한 명이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딱 둘이 살아요. 그러면 되게 예측이 쉬워요. 1대1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요 1대1 사이에 중간에 시어머니 끼거나 장인 어르신이 끼거나 중간에 친구 한 명이 끼거나 하면 네. 1대1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단순하던 게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끼잖아요. 심지어 그 한 명이 강아지가 한 명이 껴도 있잖아요. 1대1에서 중간에 한 명이 뭐가 껴도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상관관계가. 예. 그리고 우리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얘는
온도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엄청 더우면 얘도 높겠죠. 근데 음, 우리가 지금 평소에 사는 온도를 통해서 얘는 그냥 영향을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온도가 여름이면 더워요. 지금 말을 하고 음, 있다가 더우면 어때? 옷을 막 벗고 싶고 막 에어컨 틀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1대1 사이에 온도만 달라져도 얘네 둘의 상관관계가 좀 더 복잡해져요. 음, 그래서 얘네 둘을 예측하는 게 상관관계에 작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 대 한 사람.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냥 이 세상에 총 70억 인구인데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세상은 완벽하게 예측을 가능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 근데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도 완벽하게 예측을 하는 거 거의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몇 명이 살아요? 이 세상에? 70억 70번. 인구가 살아요. 음, 한국 사람들만 살고 한국 땅에서만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머지 땅에는 아무런 인종이 없고 아무런 생물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네, 해도 예측이 어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네, 한국 땅에서 다른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저기 미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에 네. 또 사람들이 각자 다 그 상관관계까지 연결하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훨씬 얽혀져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술로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음, 하나로 뭔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우리가 다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다 알아내려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걸 다 알아내기까지. 근데 이걸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네,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1대1 코칭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의도하는 건 상대방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음, 유튜브를 찍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이런 상대방,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음, 있는데 왜 이런 머리 아픈 얘기를 듣고 있고 이 시간을 왜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음, 의도가 누군가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의도가 고객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음, 나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음, 고객이 잘 되고 고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돼. 상대 문제가 꼭 내 문제가 돼요. 상대가 어디 음, 아프면 그게 꼭 내 문제로 연결돼요. 나도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도 아파요. 언젠가는. 네. 그래서 예, 상대가 잘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은 뭐 기업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자영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잘 살 줄 몰라가지고 우연히 어쨌든 누구나 자기한테 이로운 건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우리 의도도 누군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저주 걸려가지고 당장 뒤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들음으로 인해서 좀 더 지적으로 좀 더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게 뭐냐?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돼. 음, 최근에 제가 몇백억 제 제자 중에 몇백억 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이 가게에 갔어요. 예.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했는데 제 지금 어쨌든 그때 마라톤 사건 이후로 과호흡증으로 제가 가졌던 각성 상태, 뇌 각성 상태에 대해서 항상 긴장 상태, 잠을 못 자는 어떤 부분들이 요즘에 후유증으로 또 다시 튕겨 나와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나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잠시 그분은 알고 있는데 그때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나랑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대화를 해보면 이건 내 문제인데 이 내 문제는 어쨌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네, 누군가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당장에 내가 지금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근데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 몇백억 자산가도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요. 상대방 네, 문제가 나의 문제보다 더 심각해 보여요. 어, 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지는 얘기는 안 할 거지만. 네, 그 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제 와이프까지 해서 셋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참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몇백억 자산가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랑
내 빼어 자산가랑 대화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딱 여기였어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문제에 네,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말을 돌려요. 그래서 네, 당신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당신이 어디 레벨에서 지금 이걸 해결하고 있고 당신의 솔루션 당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체크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네, 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사실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주면 나는 고맙죠. 예. 근데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보통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듣고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너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 나는 항상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원해요. 그게 음, 제 의도란 네, 말이에요. 그 의도가 대화하다 보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화살이 네, 그쪽으로 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해서 뾰족한 질문으로 그 사람한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구구절절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하다가도 다시 주제를 넘어와가지고 또 나를 걱정해요. 나의 건강에 아,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주제를 넘어와요. 보통 아,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다 보면 주제가 거기서 거의 더 깊어지거나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역으로 나의 주제로 넘어와가지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진짜 나를 걱정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음, 음, 이게 자산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요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든 나든 진짜 있잖아. 우리는 순수하게 상대방이 진짜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단순히 내 얘기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우려하고 항상 그 가게를 가면 뭔가 너무 많이 줘요. 예, 뭘 자꾸 주려고 하고 이런 그게 뭐냐면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거는 음, 동물적으로 느껴요. 이런 사람을 안 만나봤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는 음, 다 백조지, 검은 백조가 어디 있어요? 블랙스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네, 사람을 실제로 내 주변에서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대부분 음, 이제 코칭하다 보니까 수직 관계로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들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되게끔 만드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보통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보통 그런 대화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 문제로 돌아오는 거. 그럼 내 문제로 아, 돌아오면 상대방한테 내가 수식하고 또 내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거를 저는 제 감정에 앞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신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난 음, 또 풀어준단 네,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다시 이걸 풀어주면은 나는 컨텐츠를 이 사람한테 풀어주고 가르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내 네, 문제에 빠져서 그냥 내 걸 들어줘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 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거를 음, 상대방한테 인식시켜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원리, 원칙을 또 뽑아서, 또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수업에서 얘기하고, 뭐, 비선형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규모 가변성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스완이라든가,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상상력이 얼마나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걸 뽑아내면서 이런데 상대방 그걸 듣는 거,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득이 되는 건 나머지 또 상대방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 주제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음, 주제에 들어올 수는 있어. 근데 상대방의 문제를 난 또 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네, 문제도 내가 듣다 보면. 근데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상대방 문제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근데 보통 내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건강의 이슈가 거의 암이에요. 막 정말 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대방을 생각 못 해요. 음, 내가 그냥 죽겠다고 다른 사람들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씨부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 자기가 문제에 시달리고 진짜 깊은 문제, 일반 사람들 해결을 못하는 문제, 일반 사람 접하지도 못할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들으려고 하고 질문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시 음, 돌아오면 네, 하나를 가지고 전반적인 게 모두 다 따라오게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없지만
기술적인 거를 물어봤을 땐 한 술에 배부른 게 없고 하나로 되는 게 없어요. 그치만 방향을 본다고 했을 땐 그 의도가 그 사람이 기술도 얻을 수 있고 귀인도 얻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난 그래서 의도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코칭할 때도 보면 그 얘기했어요. 의도. 그랬더니 코칭을 기피하고 그걸 인식을 잘 시키면 상대방이 아, 내가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인정해요. 네, 자기가 음, 인정해요. 음. 아, 그러면 우선은 제가 들으면서 질문이 들었던 건 대표님이 자산가와 아닌 사람의 차이를 대셨어요. 그러면 그 자산가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사람들은 또 여기서 아 뭐야 그냥 돈 못 버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라고 또 본인의 거절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이 그분만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산가 중에 다 이러지도 않아요. 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네네. 제가 근데 얘기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건 돈을 네, 몇백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산가라고 제가 표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네, 진짜 옛날부터 제가 늘 얘기했던 건 진짜 돈 있고 가짜 돈 있어요. 몇백억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몇백억 뭔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몇백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산가라 나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네. 자산가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자산가는 진짜 돈을 아는 거예요. 진짜 신뢰를 어떻게 쌓는 걸 알고, 진짜 기버의 마음이 있고, 진짜 그 사람의 의도가 상대방한테 나누려고 하는 그 깊은, 그 사려 깊은 의도가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 순수한 의도가 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신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신뢰를 버는 신뢰값이 결국에는 진짜 돈이에요. 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보통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그럼 돈으로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보통 어떤 에너지로 해결되고 서포트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좀 미묘한 문제들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묘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에너지를 하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어, 특별한 문제는 특별하게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 특별하게 해결 대부분 사람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통 자산가들은 혼자서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가들의 음, 문제를 일반 사람들은 못 해결해 줘요. 그래서 자산가 음, 문제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줘야 돼요. 그 분야에 어떤 특별한 장인 정신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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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얘기를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을 이해를 하고 진짜 자산가들은 제가 얘기하는 그냥 단순히 자산이 있어 자산가가 아니라 진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신뢰값을 진짜 신뢰로 상대방하고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막 건물 살래? 나 언젠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저런 아이스강이 뭐 얘기하는 그 자산가 속에 속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피디님이 음, 얘기하는 게 뾰족하게 잘 집어낸 거예요. 음, 자산가라고 해서 아이스강이 얘기하는 자산가라는 키워드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음, 키워드는 앞에서 제가 다 풀었어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 사람의 의도가 진짜 상대방을 혼자 아무리 잘 살아 뭐해? 70억 인구가 다 죽고 혼자 산다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맞아요. 상관관계 70억 인구 중에 내가 특별해야 돼요. 예, 내가 음,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내가 특별해야 돼. 어떻게 특별해야 되는지.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몇백억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근데 그게 다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고 했을 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산가 300억이고 200억이고 100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을 우리가 하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음, 시대에서 특히 더 그래요. 왜? 요즘에 인스타를 보면 300억이 뭐야? 3천억짜리 자산가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 네, 맞아. 그럼 보면은 왠지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30억, 300억 벌으면 그냥 이러는 거예요. 마치 무슨 뭐 주변에 뭐 자영업 그냥 업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너무 거기에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너무 많이 흔해 빠지다 보니까 내가 보는 애들 다 이런 애들이라 보니까 비교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거의 주변에 없는 사람을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없는 네,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음, 없는 사람이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도가 상대방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 미묘한 문제 해결을 대부분 못 해주다 보니까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아, 미묘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혹시 이게
그 사람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그 미팅이 끝나서도 제가 때로 톡을 남겨요. 어.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고. 이렇게 해봐. 내 문제도 아닌데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내 문제도 아닌데. 예. 음, 음, 근데 일반 사람들 문제는 다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걔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제 코치 음, 수강생들 대부분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 문제는 좀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도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그 사람들 문제들은 좀 특별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자산가들인데 자산가들 중에서도 자기가 평소에 진짜 신뢰를 얻었던 자산가였다면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진짜 돈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그런 특별한 자산가라면 일반 자산가 아니라 특별한 자산가라면 주변에 귀인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난 생각해. 예. 근데 일반 자산가라면 자산도 돈이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냥 자산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자산가예요. 왜? 돈이 없어져도 난 그 사람이 자산가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 사람이, 맞아요, 어, 사람이. 음, 예. 어,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가요. 그 대표님은 사람의 문제 사실 저가 갔을 때 두 문제였거든요. 대표님이 일반 사람들의 문제는 되게 쉽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쉬운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네, 그 쉬운 부분은 사실 대표님이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배웠을 땐. 콜드콜. 바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콜드콜. 그 다음에 유튜브는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가 유튜브였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문제가 왜 대표님한테 왔을 때는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시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타깃이 대표님은 왜 일반 사람을 타깃에 두셨는지에 대한 게 사람들이 좀 알면 그 대표님의 가치가 전 여기 있거든요. 아까 같이 그 진짜 자산가를 보시는 대표님이 그 자산가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1억이 아니라 몇십 그 가치를 보는 분들이니까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의 타깃은 40대 여성이었어요. 그 타깃과 일반인들, 그 자그마한 거에 타깃으로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제가 일반 사람을 타겟하는 거는 일단 제가 일반 사람이에요. 좋겠어요. 예. 왜냐면 저는 그냥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내가 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미국 그런 멘토들을 따르고 해도 내 인생이 잘 안 풀렸던 거. 호주에서 저는 내 음, 인생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게 방향성을 내가 잡은 거지 내 인생이 완전히 안 풀렸단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저렇게 가수가 돼야지,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앞으로 의사가 돼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의사나, 그렇지 않고, 지금 가수냐,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뭔가 BTS가 되냐, 빅뱅이 되냐, 뭐,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트럼프가 되냐, 지금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방향성이 23살 때 정해진 거예요. 음, 네. 나도 저런 부를 얻고 싶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고, 나도 저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박수를 받고 싶다. 그게 23살 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음, 가장 가까이서 24살 때인가 2011년도에 트럼프를 직접 만난 거죠. 네, 세미나에서. 음, 네, 그리고 그때 제일 그 트럼프하고 가까웠을 때 그때예요. 예. 그때, 그때 뭐 로버트 키오사키도 받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런 사람이 있네. 여기까지는 더 리얼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읽었던 책, 내 인생을 그래서 변화됐냐? 그래도 안 변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음, 계속 성장하고 변화됐는데 나는 왜 안 변했냐? 나의 과거를 보면요.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상태로 수십 년 살았더라고요. 23년도 되게 많은 나이예요. 나는 음, 트럼프 밑에서 태어났다면, 트럼프의 손자로 태어났다면, 나는 이미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음, 예. 근데 그렇죠. 나는 트럼프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음, 우리 엄마 아빠가 따로 있어요. 음, 그분들의 밑에서 태어나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심어준 것과 그분의 부모님이 심어준 것과 친척들이 심어준 것, 사회가 심어준 것들이 내가 그걸 부셔내는데 갈등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음, 부셔내기에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됐고, 그리고 부셔내기에는 내
지적으로 너무 성숙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은 되고 트럼프처럼 저렇게 저런 사람을 되고 싶고 해도 내 현실은 거리가 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음, 나 같은 일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의 무대 할 때 위에서 돈 많이 벌거나 뭐 좀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말하면 다 나처럼 될 수 있대. 네, 근데 맞아요.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난 진짜 쉽고 그렇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서 해봤더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정도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어려워하는 걸 느꼈는데 내가 유독히 더 독하게 더 많은 거를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걸 놓치고 다른 걸 잃게 된단 말이에요. 더 유독하게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포인트는 내 인생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세미나를 들어도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도 안 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내 같은 그래서, 일반 사람은 올라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걸 내가 그때 느꼈어요, 무의식적으로. 경험하신, 예. 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 느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항상 시달리고 갈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음, 느끼고 포기하면 나는 편했을 텐데 또 기질이 안 포기해. 계속 또 저런 사람 되고 싶대. 왜? 지금까지 저런 사람 된다고 내가 처음에 착각하고 따랐는데 계속 안 되니까 그리고 착각하고 따랐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습관이 계속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계속. 어, 그래 보니까 포기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이 상태로 9년 있었어요. 9년. 엄청 답답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때가. 네. 9년 이후에도 내가 누군가를 결국에는 그렇게 뭔가, 아, 드디어 내가 억대 연봉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이, 아, 9년 뒤에서 이제 이렇게 풀렸다라, 아, 이제 풀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고 하는데, 배신, 뭐, 먹튀, 음, 협박, 소송,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 나한테 내 의도는 이렇게 좋은데 타인의 의도는 나처럼 안 살았던 거예요. 비겁하게 음, 살았던 사람도 내가 내 의도가 좋다 보니까 타인은 나한테 붙어 먹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타인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눈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지 않으면 그걸 소홀하게 돼. 지금은 제가 그 눈이 음, 장착됐어요. 그리고 그걸 음, 장착돼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 뭐가 시스템적으로 내가 그걸 보험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게 지금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노출을 안 하고 있었던. 예전에는 약간, 야, 쳐들어와. 내 걸 다 먹튀해.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야. 근데 지금은 네, 그걸 싹 다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튀를 지금 당하는 게 그때보다 빈도수가 없지. 아직도 저는 그 성향이 있어요. 오픈되는 성향. 근데 뭐 계약서라든 이런 거를 어때요? 그 사람이 먹튀 안 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가 뭐 소송에 대해서 뭐 싸운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불편해가지고 그거를 피하려고 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전에는 나는 너무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보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은. 나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빨리 발달이 안 됐어요. 계산기가. 근데 음, 한국 사람들은 원래 땅덩어리 짰고 서로 경쟁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음, 나랑 그 배경 체제가 달라요. 생각하는 로직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좀만 하면은 내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좀만 음, 나쁘게 먹으면. 심지어 나는 나보다 10살 이하도 내가 쉽게 당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훨씬 음, 요즘에 더 똑똑해요. 예.
근데 내가 그 머리, 그런 머리를 내가 발전을 안 한 거예요. 음. 아예 그런 걸 염두하실 생각조차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쪽 왜냐면 개발이 아예 그걸 안 돼. 염두한다는 거는 관리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관리가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관리할 자산이라도 있어야 되고, 관리할 인맥, 인기, 뭐, 인기는 예전에 관리했죠. 음, 음, 근데 음, 비즈니스 하면서 인기가 그것마저 다 없어지다 보니까 거의 왕따 수준인데 내가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음, 얘기는 나는 지금은 어때? 보험 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리할 게 없었는데 뭐가 네, 한 번도 관리할 경험도 나한테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음, 있어야 나 이거 안 뺏기려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어, 관리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매니저 시스템이 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냥 음, 사냥하는 시스템인데 사냥하고 왔는데 음식이 썩어 있거나 사냥하고 왔는데 누군가 내 거 도둑질하거나 사냥하고 음, 왔는데 뭔가 남았는데 뜯겨 먹기거나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사냥하고 와서 얘를 음식이 안 상하게 사냥하고 와서 남들이 이거를 만약에 도둑질했을 때 거기에 뭐 페널티 뭐고 뭐 어떤 부분들이 룰 원칙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냥하고 왔을 때 그 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냥하고 오는데 구멍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음, 그게 과거 저였죠. 그게 그게 되죠, 그냥, 좀.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타깃이 일반인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일반인이니까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줘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로 계속 가시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게 사실 1대1이에요. 제가 저런 대표님 만나는 게 처음부터 최고를 통해서 1대1로 갔단 말이에요, 바로. 네. 저는 경험을 해서 1대1이라는 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느꼈는데, 사실 지금 대표님은 1대1을 바로 받지도 않으시는데, 1대1 금액이 진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상상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느껴요. 저희 제자들은 다 느끼잖아요. 더 올라갈 거다. 지금 쌀 거다. 근데 그렇게 대표님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뭐 같아세요? 저희 성공? 제가 제자들의 성공? 1대1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네, 거예요. 어, 1대1인데 제가 기간이 길잖아요. 네, 뭐, 코스가 무식하게 365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1년이면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왜 1대1로 1년을 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음, 이게 저의 의도와 또 일관성이 연결돼 있어요. 제 음, 의도가 상대방이 진짜 제대로 인생을 개조하는 게 제 의도고 그 사람 진짜 변화시킨 게 제 의도라면 내가 개입할 때 이 사람을 뭘 개입하고 뭘 개입하지 않았을 때를 내가 지금까지 15년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타겟하고 누구를 타겟하지 않았을 때도 15년의 데이터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음, 그게 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실 기반이라는 거예요. 내 이론의 기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반이 아니에요. 원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반, 처음에는 현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반으로 가니까 먹튀도 당하고 구멍도 음, 생기고 사람을 믿다 보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현실 기반에 두고 이제 가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성을 타겟하고 또 실제로 현실 기반에서 여성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내가 성공시켰다는 애들 다 여성이고 그 중에서도 40대가 가장 그 타이밍이 또 맞아요, 적절하게. 왜냐면 딱 이제는 아이도 낳고 이제 30대까지는 내가 뭔가 좀 아직도 내가 20대에서 못 벗어나온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30대까지는. 그러다가 30대 딱 벗어나는 순간 현실을 좀 더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성들은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40, 50, 60 앞으로 더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선 제일 중요한 게 경제인데, 경제를 위해서 뭔가 보험도 해봤다가, 뭐, 자영업도 해봤다가, 뭔가 프리랜서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찝쩍거리는데, 거기에서 본질을 못 찾고 40대인데, 현실을 봤어. 원래는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왕자가 나타날 줄 알았나 봐. 근데 40대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인생이, 아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진짜 깨달은 거죠.
몸소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뭘 또 정작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나는 23살 때부터 9년 동안 뭐라고 했어요? 안 풀리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죠. 근데 얘네는 40대부터 내 23살 때처럼 40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다 나처럼 제대로 된 멘토가 없었고 멘토를 가까이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리얼한 현장감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감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됐으면 좋겠지를 원래는 자기의 삶에 적용했다면 자기는 이제는 경제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이제 40대인데 그게 내 23살 때인 거란 말이에요. 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40대에 시작된 얘네들이 나의 20대에서 시작된 내가 한 발 앞서간 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15년 선배가 40대 나의 23살 때 같은 애를 앞으로 1년, 2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남자들은 이렇게 안 하고 왜 여성들이 주로 있냐? 나도 모르겠어요. 맞아.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남자들 시도하고 싶은 나의 상상에는 있어요. 근데 내 음, 현실을 계속 여자가 붙는 거 어떡해요? 진짜 저는 초등학교 신기해. 5학년 때부터 여자가 안 붙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그게 네. 내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 뭐 그랬고, 뭐 인기가 있었고, 뭐 그 다음엔 또 고객들도 대부분 여성의 층이고 그렇게 만든 거 어떡해? 나도 그랜카돈처럼 남자들도 많고 막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내 야망이란 말이에요. 야망과 음, 현실이 다른 거 알죠? 네, 나는 대통령은 되고 싶어도 대통령 안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는 100만 네, 유튜버가 되는데 10만 유튜버, 만 명 유튜버 되기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아. 그게 현실과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이 갭 차이는 거의 상상은 거의 저기 화성이고 현실은 지구처럼 달라요, 얘네들은. 음, 그래서 제가 음, 옛날부터 이런 얘기 했어요. 댄서와 댄스 강사는 다르다고. 네, 네, 댄서는 나만 춤 잘 추면 돼요. 근데 네, 댄스 강사는 누군가를 춤 잘 추게 만들어야 돼요. 얘네들이 네, 하는 거에 대한 공통점은 보여요. 둘 다 동그란 구처럼 보이지만 화성엔 음, 생명체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네, 모르겠어. 생명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거기에는 뭐 바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있고, 거기에도 또 다른 한국처럼 코리아처럼 막 뭔가 거기에서 뭐 타운이 있고, 뭐 거기서 탕후루도 팔고, 칼국수도 팔고, 막 돈가스도 팔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네, 아예 행성 자체가 다만 동그란 거에 대한 그 행성이 그 동그란 구 모양으로 돼 있는 건 비슷하다고 음, 생각하겠지만 아예 다른 거예요. 댄서와 댄스 강사 다른 것처럼. 난 음, 그거를 내 현실에서 단순히 발견한 게 아니라 블랙스완 저자, 안티프레질 저자도 그거를 실제로 자기 책에서 계속 표현을 해요. 예.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다르다. 예. 무엇을 아는 음, 것과 무엇이 네,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음, 것과 내가 실제로 아는 거의 갭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키워드를 얘기하더라도 아까 자산가라는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내가 실제로 자산가를 여기서 들었을 때 자산가 그래 한술에 배부른 게 없지 이런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내가 실제로 그 말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자산가에 대해서 진짜 자산가, 진짜 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키워드를 누군가는 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정작 나랑 토론에 붙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게 너무 깊어가지고 상대방은 내가 실제로 몰랐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네, 보통 보면 표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또 표현도 안 해. 표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그냥, 또 뭐, 같은 소리, 또 뭐, 그 성공에 대한 뭐, 네, 그 비슷한 소리를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봐봐요. 음, 안다와 실제로 내가 아는 차이의 차이는 화성과 지구 차이 정도 차이가 그렇게 갭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1대1 코칭으로 계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공시켰던 핵심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난 이렇게 인지시켰어요. 음, 인식론적 체계가 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강아지들은 우리처럼 인식을 못해요. 음, 사료를 네, 줬어요? 네. 네, 사료를 먹는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 네, 사료를 보고 질투하지 않아요.
나도 저 그쵸. 사료를 먹고 싶은데 맞아요. 강아지들끼리는 그 사료를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해요. 네. 근데 나는 거기서 보면서 내 싸우지 말라고 말, 난 그 사료를 먹고 싶은 생각 1도 없는데 강아지들은 어때요? 그 사료 혹시 엄청 내 거 싸워. 주인도 나 거 네. 가져가나 이러면서 걔네 그게 인실원적 체계가 걔네는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강아지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본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게 음, 마치 화성하고 지구하고 비교하듯이 우리는 강아지하고 비교를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 네. 이건 이해해. 근데 두 음, 번째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헷갈려요. 네. 강아지와 사람 차이처럼 사람과 사람 차이에서도 강아지와 사람 차이만큼 인신어적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겉으로 보면은 눈, 코, 입이 있고 말은 비슷한 말을 하고 키워드도 비슷한 키워드, 한국어도 똑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강아지와 사람의 인신어적 체계 정도의 레벨이 있어요. 같은 사람처럼 본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천만 원 번다고 똑같은 천만 원 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신어적 체계가 그렇게 다른데 하나는 거의 강아지 수준으로 뇌를 그렇게 많이 인신어적 체계를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막 실험하면서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한 음, 사람은 별의별 실험을 하면서 자기의 뇌를 거의 다 막 용량을 쓰려고 엄청 그거를 완전 아인슈타인처럼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음, 인신어적 체제와 우리의 인신어적 체제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일론 마스크의 인신어적 체제와 우리의 체제는 달라요. 근데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대1 코칭하면서 내가 이걸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가 매 순간 어, 의사결정을 통해서 인신어적 체제가 바뀌어져요. 네, 네, 인신어적 네. 체제가 이런 식으로 인식되잖아요. 아, 이런 세상이 있고 인식되잖아요. 이거는 음, 레벨 1이에요. 레벨 1. 인식, 예, 그냥 네. 인식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공감되거나 마음속으로 동의 안 되거나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알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레벨 2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음, 내가 음, 직접 행동을 해봤더니 그동안에 알스강이 얘기한 거를 마음속으로 깨달았던 거를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 그거를 내가 직접 행동으로 경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 미묘한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음,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알 것 같다라고 아,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예,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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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대일 맞아요. 코칭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변하냐면 믿으면 변해요. 믿어지면 변하고 믿음이 변하면 변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있어요. 인신어적 음, 체계가 레벨 1, 2 이렇게 올라가서 그 믿음, 그 인신어적 체계로 인식하게 되면 아, 세상이 이렇구나. 사람의 인간은 이렇구나. 시스템이 뭐 어쨌든 걔가 인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처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을 해킹할 정도로 완전 꿰뚫어 보는 그걸 인식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네. 인식해 버리면요. 거기에 맞춤으로 믿음 체제가 달라져요. 맞아. 네, 그래서 믿음 체제가 지면 그걸 제가 또 물리학으로 뭐라 표현하면 양자 물리학 순간 이동을 한다고 해요. 예. 네, 그 믿음 네, 체제가 원래는 그런 믿음 체제가 아니에요. 강아지처럼 그런 믿음 체제였어요. 내 걸 뺐으면 어떡하지? 아, 월 200만 버는데 월 30만 내가 오늘 이번 달에 쓰면은 170만 원 남고 이번 달 또 뭐 이거 쓰고 하면 돈이 안 남고 적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 체제에서 200이 아니라 2천을 벌고 2억을 벌어야 되는 인식 체제로 바뀌는 거기에 방법을 알다 보면 20을 쓰고 30을 쓰는 거 아까워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억을 버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200을 벌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2억을 벌어야 될 사람은 음, 1억 9,800만 원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 믿음 체제에서는 내가 이 1억을 벌어봤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2억, 200만 원만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 내가 네, 벌어봤던 경험과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200 벌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9,800만 원을 내가 잃고 있는 거랑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멍청하지 않으면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특별히 네,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음, 내가 꼬시고 싶은 여자가 있어가지고 1억을 포기하고 내가 얘 그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뭔가 거의 동료로 되려고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면 뭐 네, 그거를 다 네, 돈을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네.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1억을 포기하고 200만 원짜리 알바를 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네. 인신어초 체계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한 번만 바뀌어지고 경험하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벌어보잖아요. 일주일에도 1억이라는 돈을 벌어보잖아요. 그리고 이걸 벌기 위해서 부작용이 없이 또 벌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다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앞으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벌 수 있잖아요. 유지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인신어초 체계가 레벨 1에서 단순히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트럼프가 내가 아무리 좋고 로버트 키오사키 뭐 그랜 카돈이라는 내가 얘네를 아무리 따로 내 인생 안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안 변했냐면 내 믿음 네. 체계가 얘네만큼 다양하지 않았고 내 인신어초 체계가 단순히 상상에서만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 말하는 음, 인터뷰라든가 얘네 강의를 듣거나 마음속에는 음, 공감했지만 내가 현실에서 내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네. 경험하기에는 내가 도미노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미노가 또 이 경험을 하기 위한 이 경험은 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은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알바로만 200만 원씩 벌었다면 음, 그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나는 그거를 어때요? 그 똑같은 기술 가지고 우려먹는 느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네. 보험 영업사원이에요. 내가 네. 보험 영업사원인데 내가 월 1,0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가서도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내가 뭘 하고 있냐?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믿음 체계가 가치 중심, 저렇게 멘토, 그 사람들의 어떤 원칙 중심이 아니라 나는 그거를 음, 말로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쉬운 선택하고 편리성을 해서 계속 이걸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식론적 다양성. 체제는 1단계에서 변할 수 있어요. 얘네 이론과 얘네 사상이 내한테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에서 네. 내가 살고 있어. 이러면 편안하긴 해요. 음, 근데 나는 여기 1단계에서 인신호적 체제가 레벨 2로 올라가야 돼요. 레벨 2.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내가 실제로 이 1억을 벌려면 200만 원이라는 소득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이걸 포기했을 때 경험. 그게 레벨 2의 경험이에요. 이걸 네, 네, 포기했을 때 그 경험. 네, 네. 그리고 이걸 포기하고 내가 이걸 한다 치고 이런 도미노를 쌓는 과정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변 사람들이 위기에서 어떻게 형태를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자산 같은 사람이 나를 서포트 위로해 준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한다거나 레벨 2에서 경험하는 게 이걸 포기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얘네들이 얘기하는 너도 월 1억, 일주일에도 1억 벌 수 있다는 건 나 아직 경험을 못 했어요. 경험하기 네. 전에 부작용에 나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음, 이 레벨 2에 대한 현실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배움이에요. 그게 내가 9년 동안 하고 했고 억대 연봉 됐는데 또 먹튀 당하면서 그게 다 내가 현실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음, 아, 보험이 있어야 되고, 아, 나를 보호하는 그 구멍을 다 메꿔야 되고, 리스크를 메꾸고, 피해 망상주의로 한쪽으로는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의심해 가면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였지만 또 한면으로는 사람을 진짜 이런 자기 조건 된 사람한테는 풀 서포트를 가고 그리고 얘네가 더 이상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또 이거를 딱 막아놓고 이런 어떤 바벨 전략을 내가 써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주의로 나한테 배운 거는 어설프게 배운 건 있지만 내 음,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이거를 그만큼 나한테 적용을 못해요. 그만큼 나한테 음, 찾지 못해. 내 이번에도 건강하면, 우울증 하면, 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하면,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거의 마음속으로만 인식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걸려 보니까, 아, 다르죠. 이거 거의 뭐 피해 망상으로 진짜 가더라고요. 훅 음, 가겠더라고요. 나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자는데 하루에 1시간씩 자고 48시간씩 아예 못 자고있는데도 내가 잠이 안 오는 이 상태가 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이런 수면제라든가 이런 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이렇게 있고 그 부작용을 해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파킨슨병이 연결되고 뭐 거기 키워드 또 나 힘들게 하는 또 완전 그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더 피해 막 가슴이 막 숨이 안 막히는 안 네, 쉬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음, 뭐냐? 단순히 그 전에 내가 그 병이 없었을 때는 그런 걸 내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이게 뭐야?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만 인식된 건데 내가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헤아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때요? 또 의사결정을 해결하고. 하는 내 자신을 보고 음, 거기에서 음, 미묘한 차이를 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네, 마음속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불면증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를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1억이라는 음, 돈을 내가 막 일주일에서도 직접 벌어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사무실도 찾아가 보니까 직접 내가 그 우려먹은 게 아니라 내 과거를 우려먹은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부작용을 다 견뎌내면서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도 그 부작용 견뎌내면서 또 걔네들처럼 간단 말이에요. 가는 네. 과정에 좆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알아가서 레벨 정확하게 2의 인식론적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레벨 2. 레벨 2가 방금 제가 얘기한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제대로 본 거예요. 사람이 음, 이렇게 다양한 면이 있구나. 자산 음, 같은 사람도 부채가 되고 부채 같은 사람도 자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귀인도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 귀인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 결국엔 다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알바만 하고 있었다면 내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음,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인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걸 혼자 경험할 수는 있어. 근데 내 직업이 뭐예요? 댄스 강사란 말이에요. 강사. 표현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경험한 거를 표현해내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맞아요. 이게 사실 대박인 거예요. 네. 나만 알고 있었다면, 근데 자산가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동물적으로. 근데 나만 음. 알고 있는 원칙을 자녀한테도 복제 못하는 자산가들이 많아요. 근데 못하는 거죠. 저는 안 지금 하는 게 어때요? 아니라. 네, 저는 음, 이거를 표현해내는 지금 그 직업을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음, 이게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 나만 음, 이걸 느낀 게 아니라 표현하다 보면 누군가 이걸 들으면요. 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은 내가 찐인 걸 알아요. 근데 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복잡해, 저렇게 힘들까?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음, 결국 뭐냐? 애기처럼 그냥 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냥 음, 인식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싶지도 않아. 나 저거 너무 음, 복잡해. 레벨 1에서도 들어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레벨 1에 음,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공감을 그래 힘들겠지. 뭐 저런 세상이 있겠지. 이 정도로 인식하고 그걸 그냥 있다더라. 이런 걸 또 자기 개발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벨 1에 딱 갇혀 있어요. 근데 레벨 음, 2로 가려면 네. 방법이 있어요. 나를 방법. 죽이지 못할 정도의 문제를 내가 직접 만나봐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내가 죽진 네, 않았어요. 근데 네. 쓰러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아, 현실적 근데 어려움. 나를 어때요? 죽일 수도 있는 부작용이에요, 서서히. 네, 네, 네. 그러면 위험의 의식을 내가 심리적으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할까요, 안 할까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나를 음, 죽이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만 내가 이렇게 개발돼요. 여기 레벨 아, 2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 말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내가 뭐 영업사원이다, 오피스텔 판매하고 있다, 보험을 팔고 판매하고 있다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만 내가 지속하는 거는 우려먹는 거예요. 네, 예. 왜냐면 여기서도 충분히 피곤한데 아이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날 피곤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우려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네. 사람들은 수평 성장해서 맥스로 월 보험에서 1,000만 원, 많게는 막 1억, 2억까지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버는데 그 이상은 절대 못 벌어요. 왜? 보험에서. 수직 성장이 아니라 그 수평 성장에서 꽉 그냥 자기를 쪼여가지고 돈을 버는 레벨이니까. 예, 거기서는 큰 돈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을 버는데 그게 내 원하는 돈이 아니고, 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음, 사실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네네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를 죽이지 못할 정도의 문제를 만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연인 것 같아요. 네, 우연의 음, 발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위험에 넣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네. 편안하고 싶어요. 밥 먹으면 졸리면 어때요? 조금이라도 앉아있고 좀이라도 자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어때요? 좀만 시간이 더 있다면 좀 더 자고 싶어요. 주말이 되면 좀 더 자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우리 네.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인간은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는 행위로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락지대에서 나중에 못 빠져나올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이런 음, 사람들은 기존에 직업은 있어요. 그게 뭐 트럭 운전기사든 간호사든 뭐 보험 영업사원이든 뭐 뭐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든 근데 거기서 네, 우려먹잖아요. 결국 안락지에서 못 나올 정도로 계속 우려먹다가 어느 네, 순간 자기가 진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문제를 만나는데 나를 죽이지 못할 정도의 문제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나를 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음, 그동안에 우려먹다 보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없거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지, 다른 사람은 뭐 여기에 아예 궁금증이 사라졌단 말이야. 아기 때처럼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라 궁금증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안락지대에서 살았어요. 나름 살만했어요. 적당한 아파트, 적당한 자동차, 적당한 음, 뭐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들이닥치는 큰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걸 우리가 네, 원하진 않아요. 그게 내 맞아요. 아예 차 사고든 아니면 뭐 무슨 요즘에 강간범도 많고 뭐 요즘에 뭐 총기 사건도 있고 요즘에 뭐 자살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네, 외도도 있고 그리고 음, 뭐 가족끼리 뭐 죽인다 살린다 막 칼싸움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어떤 내가 의도치 않는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네, 네, 예. 그 음,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그동안엔 내가 안락지대에서 내 상상력이 발전이 안 됐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요. 네, 죽는다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부터 먼저 죽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서 죽거나 아니면 음, 진짜 죽거나 아니면 거의 완전 노예처럼 살면서 거의 음, 죽어가거나 암에 걸려 음, 죽거나 어떤 형태든 죽는다는 거예요. 음, 음, 이미 음, 안락지대에서 못 나올 정도로 나를 만들어 놨다는 건 칠면조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네, 예. 네,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나한테 아니, 찾아오는 건 재앙이란 네,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누군가한테 막 재수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서 현실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음,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내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음, 왜냐면 저희 네, 수강생들의 사례만 가지고도 너무 말을 할 게 많아요. 공장의 몇백억 자산가가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나 하루아침에 그냥 어, 빈털털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어, 몇백억 공장 규모를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불을 누가 질렀는지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네, 한순간이에요, 네, 한순간. 근데 음, 이런 사례를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이거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저게 나랑 뭔 상관이지?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네,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저런 지혜와 저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은 인식하고 음,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체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 왜 1대1 코칭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 가진다면 제 거를 다 뒷조사를 해보겠죠. 그럼 거기에서는 확실한 정보가 충분한 정보가 들어오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음, 보면 나의 인생에 단 하나의 딜이기도 하고 빅딜이기도 하다라고 해가지고 문의가 들어오겠죠. 네, 물론 문의가 맞아요. 들어와서 요즘에 아무나 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시도는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겠죠. 첫 걸음 전에는 뭐예요? 저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적어도 알려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 너희가 이 정도 네, 인식해야 되고 이 정도를 대, 대비해서 기다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듣는데도요, 오늘 또 더 새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레벨 1과 레벨 2로 넘어가는데 대표님은 9년 걸렸어요. 근데 저는 1년? 그러니까 아직도 되어지는 과정이지만, 저는 1년, 지금 13개월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대표님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아도 알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대표님한테 받은 거, 그리고 그 대표님 우리가 느끼는 건 제가 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의 1대1이 저는 그 가치를 느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아요. 근데 그거를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또 레벨 차이인데,
이 레벨 2로 넘어가는 거가 이렇게 단축시켰다는 거에 저는 오늘 더 감사함을 더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사람들의 레벨 1이 있었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아, 저 사람 자기 자랑한다. 아니, 나는 뭐지 못하는데. 이 안에 또 거절들이 레벨 1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 하나가 왜 이 얘기를 듣고도 저렇게 살고 싶을 텐데? 전 들으면서 대표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일주일에 1억 이상도 벌어본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똑같이 들었을 텐데 왜 두드리지 못할까? 그 이유 마지막 핵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정말 많이 시도했단 말이에요. 제 수강생들 안에서도 시도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제 수강생일 될 잠재 고객한테도 시도를 했고, 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시도를 했는데, 될 사람은, PD님처럼 될 사람은 찾아와요. 음. 예. 그 차이가 그리고, 뭘까요? 될 네? 사람의 차이. 될 사람의 차이. 어떤 형태든 몰라요. 제가 그걸 예측을 못 하겠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사람 찾아오고, 이런 사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는 또 엉뚱한 사람 찾아오고, 나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음, 근데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출인 것 같아요. 아, 여자들이 날 찾아오는구나. 아, 예를 들면. 네, 그리고 그 음, 중에서도 나랑 제일 그래도 연결돼가지고 이걸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그래도 40대가 가장 적정하고 오는 거야. 이런 어떤 확률적인 부분의 노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어떤 성격과 어떤 사람이 어떤 기질, 어떤 이런 어떤 뾰족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노출에 음, 대해서는 나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예측을 못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명만 있었을 때는 예측을 하는데 70억 네, 인구가 있는 한 해는 우리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예측할 수도 음, 없고 불가능해요. 음. 예측은 못하지만 노출은 해야 돼요. 아, 예측은 안 되지만. 예. 예측과 노출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예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미래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대비해서 이걸 준비해야지. 이게 예측이란 말이에요. 노출은 음, 그렇지 않아요. 노출은 내가 아예 예측을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조건 내가 시간이 언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차고 운이 차면은 무조건 내가 보너스를 얻는데 그 보너스가 그 보상이 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찾아오는 거로 우리가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음, 말로 표현하면 상승 국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상승 네, 국면에서 좀 더 뾰족하게 표현하자면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 옵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손해는 일정하게 내가 예측 가능하고 손해는 적은데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비선형적으로 규모 가변성적으로 비선형적으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또 하면 로또는 내가 손해는 어느 정도 적어요. 네, 근데 로또 손해를 계속 내면서 로또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로또 네, 한 번 걸리면 예측은 뭐 30억이다, 20억이다 예측이 돼요. 예. 되죠, 네. 음, 그래서 로또는 계속 손해는 적은데 내가 한번 보상을 얻으면 예측이 딱 돼요. 뭐 30억이면 30억 딱 벌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음,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음, 로또처럼 혹은 로또보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한 달에 네, 50만 손해 볼 수 있고 100만 원 손해 볼 수도 있고 한 달에 내가 에너지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시간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손해를 보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로또는 확률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나오긴 하는데 되게 희박하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되게 희박한 예, 그런 확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로또하고는 달라요. 왜? 로또하고 다르다고 하는 건 상승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상한선이. 음, 그래서 손해는 적은데 비선형적으로 어느 순간 딱 터지는 순간 로또에서 당첨된 금액보다 그거는 단순히 돈만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략은
손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뭐가 되냐면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내 명예든 내 금전적인 경제든 내 관계든 내 자존감이든 모든 면에서 그냥 비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게 네, 옵션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상승구매에 노출될 수 있는 거, 노출값을 바꾸라고 하는데 그 노출이 뭐냐? 예를 들면 네, 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면 냈어요. 책을 냈어요. 그럼 네, 내 책이 딱 200권만 판매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1000권도 판매가 안 돼요. 한국에서 책을 내면. 네. 근데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책들은 엄청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막 몇백만, 몇천만 권으로 막 팔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예. 네. 이게 비선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책을 내는데 필요한 시간은 손실을 보고 책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도 내야 되고 책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스트레스는 받고 그 손실은 어때? 예측 가능해요. 책을 내는데 네, 필요한 거. 근데 책을 내서 한 번 대박이 터지잖아요. 로또보다 더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몇백만, 몇천만 건이 팔렸을 때 돈만 들어온 게 아니라 명예도 들어오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인맥도 들어오죠. 네, 관계식도 달라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이 달라지죠. 왜? 그 귀인들이 나한테 또 주는 어떤 조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네, 예. 거기서 인신어초 체계가 아까 얘기하는 레벨 1에서 레벨 2로 또 올라가 그 경험을 또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어때요? 막 다양한 막 아픔과 그런 또 경험을 거기에 또 맞는 문제를 겪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게 봐봐요. 강아지와 아까 사람을 비교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승구면에서 노출되는 그 보상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돼? 예. 네. 그럼 책이 어, 하나 있고 유튜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 1000명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막 그렇게 넘는 유튜버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해되죠? 있죠. 네, 이게 음,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상승면. 상승면 이렇게 터지는 데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걸 블랙스완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의 음, 블랙스완이에요. 근데 부의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저처럼 마라톤 뛰다가 내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5km에서 7km 넘어간 구간에 쓰러져가지고 예를 들면 막 각성 상태로 과대호흡으로 인해서 나오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막 예를 들면 막 치매 걸릴 수도 있고 막 경련이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파킨슨병 다양한 뭐 어떤 병들이 걸렸을 때는 나는 어때요? 그냥 잔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잔폐가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행복하죠. 다른 사람 어떻게 나한테 대하는 거기에 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세상에서 사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잔패들 자기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음, 사람을 하루아침 딱 돼버리면 어때요? 앞에서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아무리 멋진 퍼포먼스를 키워도 어때요? 한순간에 나는 어때요? 죽어버려요. 네, 이거는 나쁜 블랙스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맞아요. 사는 세상은 이런 극단의 왕국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극단의 왕국. 예, 그래서 되게 불규칙적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예. 음, 이게 극단의 왕국의 사례들이에요. 책이라든가 상승매에 노출될 수 있는 가수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CD가 자기 어떤 어, 대부분 우리가 그 뭐죠, 연예인들 보면 몇 명의 연예인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수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음, 돈 못 버는 연예인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많이 이게 있죠. 극단의 왕국들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례를 보자면. 이해되죠? 그리고 기업들도 그래요. 몇 군데 기업이 우리 이 모든 지금 제품들 다 지금 독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컴퓨터라든가. 맞죠? 네, 기업들은 되게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요. 이게 극단의 네, 왕국의 사례예요. 근데 음, 극단의 왕국이 있는가 하면 평범의 왕국도 있단 말이에요. 평범의 왕국. 음, 평범의 왕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인간이 키가 아무리 커봤자 거인이 돼봤자 5m, 7m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광이? 네, 없어요. 난쟁이가 아무리 돼봤다 우리가 현명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난쟁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건 극단의 왕국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네, 얘기한. 네, 평범의 왕국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물적인 체질적인 상태에서는 그 평범의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단의 왕국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을 아무리 70억 인구를 다 나열을 해도 키가 거인이 음, 막 10m 되고 100m가 되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현민을 볼 수 있을 정도는 난쟁이가 없단 말이에요. 거긴 예측 가능한 분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이런 거는 네,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평범의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네. 여기에서는 그냥 알바생처럼 돈을 200 벌고 300 벌고 예측되는 거예요. 아, 네가 어떤 데서 일하면 얼마 돈 벌고. 근데 상수공면에서 노출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네. 버는 게 처음에는 완전 현미경을 볼 정도로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때? 갑자기 어때? 거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그게 극단의 네.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음, 방금 얘기한 옵션 값이에요. 그래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거를 예측하지 말고 우리한테 어떤 게 닥칠 거다. 우리한테 어떤 운이 들어올 거다. 우리한테 어떤 불운이 들어올 거다. 우리한테 어떤 재수없는 일이 들어오고 어떤 재수 좋은 일이 들어올 거다.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왜? 상관관계 1대1이 아니고 여러 70억 인구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서는 무조건 노출을 해야 된다. 음, 왜 아까 지금 얘기하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계속 안락지대에 있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네. 사태에 대해서는 음, 어때요? 그 노출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출을. 근데 음, 나를 어때요? 극단의 왕국에서 어때요? 나의 어떤 뭐 상승호면에서 노출됐을 때 내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 10년, 네. 20년 기술이 쌓아지다 보면 거기에서는 어때요? 나를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음, 이해되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한, 얘기하는 노출값이 결국 우리 성공값이에요. 근데 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기준에서 측정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서 측정하냐? 예측 기준에서 측정하고 남들이 이렇게 벌고 남들이 이렇게 자산 가니까 한국에서 인정받더라. 그런 어떤 남들의 시선에서 다 측정하는 거예요. 음, 저는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는 이거를 제가 15년 동안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인신호적 사고방식으로서 그냥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아, 저런 게 네. 있구나. 근데 음, 이거를 어떻게 작용하게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게 만드는지는 일대일 코칭하면서 그 사람 인생의 시스템을 작동돼야 되지 시스템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왔다는 걸 표현해도 음, 작동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맞아요. 이걸 한 네. 번 듣는다고 10번 이것만 듣는다고 작동될까?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네. 매 순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되는지, 칫솔질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음, 오늘 음, 쇼핑할 때 또 빨간 색깔 사야 되는지, 흰 색깔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다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쇼핑 가야 맞아요. 되는지, 예. 네. 가지 말아야 돼. 그 의사결정 안에서 우리가 시시콜콜 크고 작고 도미노가 있는데, 그 의사결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전략 없이, 방향이 없이, 남들이 하는 만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다가, 평균값을 따라하다가 지금 좆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저랑 연결됐을 때 일대 코칭 받으면서 365일 동안 의사결정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제거 시스템과 해야 된다면 아주 단순하게 요것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푸시하고 한다고 했을 때 봐봐요. 제가 방금도 뭐라 표현했어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푸시라고 표현했어요. 푸시. 다이어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구나 그걸 가르쳐 주고 유튜브에서 떠들어댈 수 있어요. 네. 그런다고 다이어트 다 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무엇이에요? 근데 무엇이 어떻게 음, 작용하는지는 다이어트를 해서 실제로 음, 몸을 뺀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맞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나의 전략을 이렇습니다는 뭐냐면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어떻게 음, 작용하는지는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나의 직접 의사결정과 티카타카 1대1로 집중되잖아요. 내가 얘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해킹해서 얘가 다른 음,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 내가 얘를 지켜주고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티카타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음, 의사결정에서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면 이게 네. 하나의 바디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알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게 자기가 직접 아이스강이 눈 감고 그냥 해봤더니 푸시를 받아서 해봤더니 안 하면 좆될 것 같으니까 아이스강한테 해봤더니 어때요? 음, 경험해 네, 본 맞아요. 거예요. 천만 원 경험하는. 벌게 되네. 2천만 원 벌게 되네. 3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네. 사람들 콜할 때 이렇게 끊지 않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람 눈빛이 달라지네.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내 주변에서 내가 갑자기 인정받는 거네. 뭐 이런 어떤 갑자기 이동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음, 그게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표현을 못하죠. 네. 표현이 안 돼요. 네. 답은 이거예요. 맞아요. 어, 오늘 진짜 되게 명확했어요. 그 1대1에
이런 교육을 해주신 거가 진짜 감사함을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아, 어느 누구도 어떤 억만장자도 1대1을 트럼프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씹어먹게 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저의 인지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신 거가 대표님의 푸시였어요.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정말, 다시 돌아오면 네, 마지막 일관성, 네. 의도예요, 의도. 저는 일관성, 의도. 15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였어요. 항상 상대방이 성공, 상대방이 돈 벌게 하고, 상대방이 이득, 상대방한테 좋은 걸 먼저 줬어요. 음, 애플워치도 제가 먼저 찬 게 아니라 제 수강생, 제 제자를 먼저 사줬어요, 생일에. 내가 좋은 걸 음, 항상 상대방한테 먼저 줘요. 상대방한테 음, 나눠주고 그 상대방 기뻐하는 걸 보고 나한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걸 계속 그런 기질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영웅주의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고, 어렸을 때 우리 나왔을 때 그 앞에 그 어떤 할머니, 뭐 주는 할머니, 뭐 이렇게 쓰레기 주는 할머니한테도 쓰레기 돈을 좀. 내가 4일치 모아도 50전씩 4일치 모으면 2원이거든. 그걸 준 파라든가 오이라든가 갖다 주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영웅주의에 대한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음, 거 어떡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기질인데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의도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의도한다고 해가지고 내 의도된 방향대로 가지는 않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게 노하우도 쌓여지면서 후천적으로 개발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기질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기질이. 그래서 제가 네, 항상 얘기하는데 멘트라도 바꿔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멘트를 상대방한테 계속 얼굴에 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음, 상대방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하고 시간 보내는 이 의도가 항상 네가 잘 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세뇌할 정도 계속 그 멘트라도 계속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음, 1번이에요. 그 1번이고 나머지 방금 얘기하는 그 1번이 되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근데 음, 1번이 되는데 1번에서 내가 실패한 적도 있다고 했잖아. 내 의도는 네, 이런데 내가 무식하다 보니까 난 이러면 이 사람한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것들이 이 음, 사람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악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네, 것들 나는 경험하면서 그건 또 배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다 보면 누군가는 내 거를 먹튀해가지고 자기도 코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멋있어 네, 보이나 네, 봐요. 네, 네, 근데 네, 하다 보면 일단 1번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의도를 갖는 거 내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를 어때? 자르고 어때요? 나를 죽이려고 네, 하고 먹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했던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의도를 해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거를 안 할 것 같냐고. 분명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도 음, 실수를 했는데, 전 지금도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음, 뭔지를 계속 끊임없이 내가 어떤 실수에 노출되고 있는지 계속 내가 어때요? 다양한 책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 보면서 어때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과거에 대해서 자꾸 재해석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내가 집중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음, 누군가는 그 다양성이 없어요. 계속 우려먹어요. 내가 콜드콜 가르쳐줬더니 콜드콜 내가 가르치면 더 쌉니다. 심지어 공짜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제 밑에 들어오면 공짜예요. 이렇게 하면서 콜드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나를 더 성장하고 나 같은 사람을 오히려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더 그렇게 해도 모자란 판에 어때요? 그걸 우려먹으려고. 그게 뭐예요? 닭대가리다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음. 의도가. 의도가 좋아도 모자란 판인데, 의도가 안 좋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투명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자산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돈 다른 거. 대표님한테 배운 기술 가지고 그 사람은 나가서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잘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핵심이 그 사람은 제가 그동안에 그 사람을 가르쳤던 걸 가지고 잘 안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자기한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대하지 않은 문제가 닥친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문제가 닥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스강이라는 음,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기대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는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기대하는 문제가 와서 결국 이걸 핸들하고 싸울 수 있는 쌈다 기질이 생긴 거예요. 그 자산가 예. 분이요? 저는 그 먹튀요.
대표님이랑 있을 땐 기술을 배워서 아, 나갔는데, 먹튀를 결국엔, 얘기하는 거. 예. 네. 먹튀년들은 걔네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걔네는 그냥 뭐 예. 그냥 사이코패스 수준이죠. 걔네들은 뭐 얘기해도 다 합리화하고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더 네.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배우는 건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맨날 기술적인 거였으면은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저렇게 하면 돈 벌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인데 사실 대표님의 인터뷰 제자들과의 내용은 사실 기술적인 것보단 되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가 저는 이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성인 거예요. 제가 만약 음, 기술이 없이 어마어마한 내용 가지고는 그 사람 못 도와줘요. 음. 그리고 기술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없으면 또 못 도와줘요. 그래서 맞아. 기술하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둘 다 있어야 되고 적정한 수준의 타임에 맞게끔 이게 어떤 식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이 될지는 그걸 봐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도 안 돼요. 제가 기술을 중시를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설득할 수도 있지만 또 기술을 또 중시하는 쪽으로 설득할 수 있고 그게 변덕스럽게 타이밍적으로 제가 늘 달라져요. 그 사람에 네, 맞춰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 난 이걸 동의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음, 그 큰 덩어리에 대해 그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 어마어마한 거가 중요하다? 그것만 중요하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것만 중요해가지고 내가 따랐던 내 인생이 안 변하더라고요.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마추어일 때는 또. 네, 근데 네. 아마추어일 때 기술을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돈 벌면 또 마탱이 가요. 과대평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에선 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 지키고 있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탱이 가면 또 말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미리 제 수강생들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은. 당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도 못 믿는 당신 같은 이런 루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어이가 없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결국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어이가 음, 없는 말로 설득하고 자기를 심지어 피해자 코스프레에 넣으면서 오히려 아이스 강이 마치 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마탱이 가면 정말 내가 억울하지 않겠냐고 하면 진짜 억울하대. 근데 당신 같은 사람 실제로 마탱이 간다고.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들은 마탱이 안 간다고. 음, 근데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예, 그쵸. 나는 알고 있죠.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다들 모르는 그럴 거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음, 왜? 자기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은 마탱이가 아니라 돈을 과연 그 정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인데 벌써 마탱이 얘기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믿겠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변하는 게 순식간에 최근에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또 한 번 귀띔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한 거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믿는데 마탱이에 대해서 또 안 믿어요. 그 정도 음, 변한다는 건 앞으로 더 비선형적으로 확 변하면 마탱이 무조건 가요. 근데 마탱이 안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진짜 자산가, 진짜 돈을 이해하는 사람, 진짜 의도가 상대방한테 있는 사람이 진짜 돈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마탱이 갈 수가 없어요. 마탱이하고 상관없어요. 그 카테고리하고 저 연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음, 의도가 달라요. 우리가 막 오히려 막 이렇게 막 말릴 정도에. 예. 막 그렇게 음, 하지 말라고. 막 우리가 오히려 너무 호구처럼 보일 정도에. 누군가 제 네, 아내가 저를 항상 봤을 때 내가 호구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 안쓰러움이 그런 사람 특징이 안쓰러움이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어디 가서 당해요. 그래서 어디가 당했기 때문에 원칙 경험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음, 중에서도 단순히 기보에서도 좀 지적인 기보로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도. 호구도 음, 지적인 호구로 나중에 변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전략이 없이는 계속 호구가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서 그분이 제가 방금 얘기한 진짜 자산가가 저한테 감사한 이유는 그거예요. 음, 이런 네, 문제가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내가 만약 아이스강 그동안에 훈련하고 받고 배웠던 것들이 아니었다면 핸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 핸들할 수 음,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네, 예. 그래서 그런 딱,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안티프레즈라든가 블랙스완이라든가. 네, 맞아요. 와, 진짜 오늘 대표님 정말
진짜 장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또 듣는 분들이 또 대표님과 만나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혹시 대표님 더 말씀해 주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무리? 없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